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제외하면 두 개 가지고는, 두 개가 한 직선이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을 이룬다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얘를 A, B, C라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잖아.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지.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얘는 생각해봐. 누구를 두 번 쓰는 게 제일 좋겠어? A를 두 번 쓰는 게 제일 좋겠지. A만 숫자니까. 그래서 AB의 기울기하고 AC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미지수 A 하나니까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A를 두 번 쓴 이유는 A만 미지수가 없기 때문이야. 물론 B를 두 번 써도 되지만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 자 그럼 B에서 A를 빼면 A-2분의 -2 플러스 5가 그치? J에서 빼면 6-2분의 2A 플러스 1 마이너스 5니까 또 플러스 5지. 그러면 결국 A-2분의 3이 4분의 2A 플러스 6.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되지. 됐니? 그럼 결국 A-2 2A 플러스 6이 12 이렇게 됐잖아. 됐니? 그럼 얘가 결국 뭐야?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만 해. 그러면 2A의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0이지. 2로 약분다 해버리자. 자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 그러면 AA 3, 4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그러니까 결국 A가 3 또는 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A의 곱만 구하려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으면 더 빨리 구하겠지.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두근의 곱은 그치? 결국 A의 곱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를 왜 붙였어? 1분의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었으면 조금 더 빨리 풀긴 했겠지. A 값을 구할 필요 없이.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거잖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아이고 왜 이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이 A분의 C 이거 그치? 이게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였었지? 됐니? 우리 복습을 해보면 평행사변형 이하에서 그치? 평행사변형 이하란 얘기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거야.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직사각형이지? 그럼 얘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근데 직사각형 여기 대각선의 중점이 가운데 있는 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잠깐만 미안해.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들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그치? 중점 이렇게 잡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점 찾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에 둘 다 지나는 직선, 즉 저거 두 개를 다 지나게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둘 다 2등분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1도 아니잖아. 뭐부터 구해? 기울기부터 구해. 기울기는 앞에서 뒤에 빼면 마이너스 7분의 빼면 7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가 됐지. 결국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지?
자, 일단 이런 미지수가 나오면 뭐 한다 그랬어? m의 값에 관계 없이 지나는 점을 먼저 찾아보자고. 그지? 이런 거 찾으려면 어떻게? m이 있는 거 m이 없는 놈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m에 그지? 묶으면 x 플러스 2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에 y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m이 있는 놈과 m이 없는 놈은 0 이렇게 해서 얘가 0 얘가 0 이렇게 문제 푸는 거지. 기억나세요? 우리 항등식에서 배웠던 거 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 즉 m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된다고 치면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점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결국 m은 기울기 아니니?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 누구를 지나겠어? 이거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기울기가 제일 작아질 때는 어디겠어? 반대로 제일 많이 누울 때는 어디야? 여기를 지날 때가 제일 많이 누울 거 아니야. 이 점을 지나면서는. 이해가니?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면 그러면 결국 m의 값이 그치? 1,2를 지날 때지. 그치? 그럼 1,2를 지나면 자 여기 위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는 m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니까 3m이 3 그러면 m의 값이 1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제곱 밑에 거 지날 때는 3,1을 지날 때 그러면 또 집어넣으면은 1은 그치? 3 집어넣으면은 3m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지. 결국 5m이 2니까 m이 5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되셨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니?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이거 사이에 들어가니까 5분의 2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지? 근데 얘가 알파보단 크고 베타보다니까 알파가 5분의 2고 베타가 1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 5 알파 베타 구하라 그랬잖아. 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 그러니까 답은 2 이렇게만 구하면 돼. 됐니? 그래서 솔직히 이거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알면 제일 쉬운데 그지? 이걸 모르면 아 나 저거 모르겠어. 그럼 이거 점 4개 있잖아. 그지? 얘는 접할 때가 구할 수가 없어. 직사각형에서는 만약에 원이나 이차 함수였으면 접할 때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얘는 이 4개의 점을 만날 때 최대 최소 거라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림 그려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긴 한데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점 4개 집어넣어서 제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고 이렇게라도 문제 풀려면 풀 수 있어야 된다. 됐니? 우진아 이해가? 자 200을 다시 보는 거야. 자 보세요. 문제에 다 써있단 말이야. 얘가 뭐라 그랬어? 꼭지점을 A. 그럼 이거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니까 표준형으로만 이렇게 고쳐. 그러니까 A점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Y축과 만나는 점을 B래. Y축과 만나는 점이 뭐야? Y절편이잖아. 그래서 Y절편만 구하면 X-0니까 0,P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나면 직선은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하고 거기에다가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와 Y절편 알면 되잖아. 근데 이미 Y절편을 아는 거잖아. 0,P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만 구한 거야. 기울기가 2분의 P 이렇게 됐지? 그러면 기울기 Y절편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했고 그거에 X절편 구하라 그랬으니까 X절편은 Y 대신 0 넣었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답이 X절편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만 푼 거라. 그러니까 문자만 들어가서 그렇지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산 연습이란 얘기야. 자 너희가 다시 한번 해봐. 자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근데 사실 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한번 했던 게 또 나온 거야. 알겠니? 여기에 몇 가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하나만 딱 추가가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가 있었지. 그지? 이걸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뭐라 그랬어?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었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평행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뭐였어요? 해가 없다 했었지.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였었잖아.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땐 여기까지만 배웠어. 둘이 일치한다가 있었지. 그지?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였었단 말이야. 자,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건 이거예요. 딱 하나. 두 직선이 직교하는 거야. 되게 안 그려지네.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사실 얘는 수직으로 만난다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의 하나일 뿐이야. 근데 그 중에 이거를 하나를 떼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얘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이게 뭐 y는 이렇게 mx 플러스 n하고 y는 m'x 플러스 n' 기울기와 y절편 관계일 때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알겠니?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면 평행해. 일치하려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알겠니? 마지막으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걸로 외워야 돼. 수직으로 만난다는 이것만 외워놔도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문제 푼단 말이야. 알겠니? 자,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했지만 더 많이 쓰는 모양이 뭐였었니? 이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이 모양일 때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서로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평행하려면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가 다르면 평행하지. 일치하려면 얘네들이 다 똑같지. 그치?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때도 더 많이 쓰는 거야. 일치하려면, 수직으로 만나려면 얘는 알면 좋고 모르면 몰라도 돼. 두 개를 곱이 0이 된다. 근데 이거 몰라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해갖고 모양으로 넘겨서 문제 풀면은 다 풀 수 있기는 해. 이걸 알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할 뿐이지만 이거까지 지금 외우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까지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거, 니네는 우리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이거 하나만 더 외운다 생각하면 되지. 저 위에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거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와 봐야 그냥 이런 거라고.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자, 퀴즈페이지 10번으로 가볼게. 자, 생각해봐. 문제 1번에서 두 점 2,-1하고 4,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써있어. 알겠니?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직선 구하려면 우리 당장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직선의
평행. 자, 직선에 평행하다는 얘기 나오는 순간 기울기가 같고 라고 생각하라고. 됐니?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절편이 4인 직선. 자, 그런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보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y-y1은 m의 x-x1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지. 즉 기울기와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야. 자,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 구했네. x절편이 4라는 얘기는 4,0을 지나겠네. 기울기가 한 점 됐으니까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자, 기울기부터 구하자. 2점 알면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니까 2-4분의 -1 -3이지.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네. 기울기가 2고 4,0을 지나니까 y-0은 2의 x-4. 결국 y는 2x-8 이렇게 구하면 끝났단 말이야. 완전 문제도 아니지. 자, 2번도 봐봐. 점 -1,2를 지나고 그러면 점 하나 해결. 그치? 점을 하나 알았어. 그러면 점 한 개를 알거나 기울기를 알면 되겠지? 그랬더니 뒤에 뭐라 그랬냐면 직선 3x-2y 플러스 4는 0의 수직. 수직하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1이야.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결국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서 하는 이유는 이것도 국어야. 수학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습을 본단 말이야.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읽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야. 이걸 잘해야 돼. 알았지? 니네가 이걸 나한테 뽑아먹고 가면 그 다음 선생님한테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선생님마다 잘 알겠다고. 근데 내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 써보고 해보면 자기가 잘했던 걸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 내가 돌이켜보면 옛날에 맨날 나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새끼는 어떻게 하면 문제 쉽게 푸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패턴 많이 안 만들러.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를 이렇게 패턴화 시켜버리는 문제가 쉬워진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고 나면 기울기부터 구하자. 자, 얘는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니? 2y는 y만 넘겼어. 3x 플러스 4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2가 됐지. 그러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m이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보시면 기울기가 -3분의 2지.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2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2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자,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3분의 2x -3분의 2 넘어오니까 플러스 2지. 결국 정리하면 -3분의 2x 3분의 6이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 이거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쓰면 안 돼요. 돼요. 직선의 방정식 모양 쓰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그냥 -3 곱해서 -3y 플러스 6은 그치? 2x 그치?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넘겨오면 2x 플러스 3y 넘어오면 -4는 0 이렇게 썼어도 돼. 알겠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답이 똑같은 답이야. 넘어가 되겠니? 자, 얘도 봐. 평행일 때 나오는 순간 우리 뭐만 생각하라고. 평행이면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는 같은데 상수항의 b랑은 다르면 돼. 됐니? 그러니까 뭐니? 얘를 밑으로 하면 a분의 1은 a 플러스 2분의 a랑 같은데 그치? 2분의 1이랑은 다르면 돼. 됐어? 얘가? 자,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먼저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x자로 하면 되지?
그러면 a의 제곱은 a 플러스 2 이항시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지. 그럼 a 2, 1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런데 뭐야, a가 2면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돼. 맞지? 2분의 1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요 2번 같은 것 때문에 얘들아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러면 그치? 일단은 봐. 1,1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1,1을 지난다면 결국 뭐 한다는 얘기니? 대입할 거란 얘기지. 그럼 일단 미지수 하나는 없앨 수 있을 거야. 그치?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지. 그런데 요렇게 나오는 문제만 아까 한 것처럼 그치? 수직을 만날 때 x의 개수의 b 더하기 y, x의 개수의 곱 더하기 y의 개수의 곱이 0이야. 이걸 외워놓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해볼게. 일단 1,1을 지난다 그래서 앞에가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인데 미지수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1,1 대입하면 a의 값 구할 수 있겠지. 됐니? 자, 대입하자.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3이 0이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5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x 플러스 2y 플러스 c도 0이니까 여기에다가도 1,1을 대입해버리자. 자, 대입하면은 b 플러스 2 플러스 c가 0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b를 없앴지 x를 없앴지 모르니까 얘를 일단 1번이라고 놔둬볼게. 됐니? 자, 그러면 아까 뭐야, 조건을 따지면 어떻게 하면 돼? 2b 플러스 y끼리 곱하면은 2a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수직일 때 조건 쓴 거야. 그러면 여기 a의 값을 아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니? 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2b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b의 값이 5네. 그러면 얘만 1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b의 값이 5니까 7 플러스 c가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a, b, c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5,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 할 수 있겠어? 됐니? 자, 2번만 너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필수 예제 12번 중요 단어가 뭐니? 수직 2등분선이지. 수직 2등분선이란 얘기는 두 개의 단어. 첫 번째, 수직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치? 두 번째, 2등분선에서 중점을 지날 거야. 그럼 기울기와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그치? 결국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방정식인데 수직 이등분선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끝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일단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게. AB의 기울기는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지. 그치? 자, 그러면 AB의 중점 M을 구하면, 자, 중점은 어떻게 구했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나누기 2, 3 마이너스 5 나누기 2니까 중점 M이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치? 주의할 건 이게 기울기가 아니야.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m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만 구하면 되잖아. 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뭐니? 문제 써있는 게 어떻게 써있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모양으로 써있지. 그러니까 y는으로 하지 말고 그냥 2 곱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자고.
2를 먼저 곱하면 2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그러면 넘겨오면은 x 마이너스 2y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하고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하고 두 개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a의 값이 마이너스 2, b의 값이 마이너스 5. 그래서 a,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미안해. 이거 5라고 썼냐?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개 곱하면 6.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됐어? 할 수 있겠니? 자, 다시 한번 너희가 해보고 한 사람은 쉬는 시간. 우리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땐 딱 세 가지 경우야. 아까 얘들아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그냥 세 점이 그냥 하나의 직선이 있으면 됐었지. 얘는 세 개의 직선이란 말이야.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이면, 얘가 이렇게 세 직선이 모두 이렇게 평행이면 삼각형 이루지 않지. 그런데 얘는 대부분의 문제풀이에는 쓰이지 않아. 이 위의 문제에서도 보면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 직선이 평행일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서 다음 중 뭐 되는 걸 골라라 할 때는 모르지만 1번은 거의 안 쓰인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에 쓰는 건 2번부터야.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이면 돼. 삼각형 이루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 미지수가 들어간 얘를 3번 직선이라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뉘겠지. 첫 번째는 뭐야? 1, 3이 평행일 때와 두 번째는 2, 3이 평행일 때로 나눠서 되겠지. 됐니? 왜? 1, 2는 이미 평행이 아니니까. 그렇죠? 1분의 1이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 아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삼각형 이루지 않는 거지. 글씨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1, 2의 교점을 3도 지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된다. 중2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우리 중2 때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이든 안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뭐 하면 되겠어? 두 직선이 평행일 때 중에서 1번하고 3번이 평행일 때. 자, 1, 3이 평행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5분의 1은 그지?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하고 같고, 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15분의 0이랑만 다르면 되겠지. 그러면 이것만 문제 풀면 1분의 1 되니까 결국 이거일 때 k의 값은 5가 되는 거야. 두 번째 2번 3번이 평행일 때. 1, 2는 이미 평행이 아니까 1, 2가 평행일 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2, 3이 평행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또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또 1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는 또 뭐야? 15분의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k의 값이 마이너스 5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의 교점을 먼저 구하면, 자, 직선의 교점은 뭘로 구하는 거니?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면 되지. 자, 그러면 얘가 x-y는 0하고 x 플러스 y는 2하고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치?
2x가 2니까 x는 1. 그럼 y도 1이지. 그러면 결국 교점 1,2를 3도 지나니까 이것만 3에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지난다는 대입한다랑 똑같아. 그래서 3번에다 대입하면 5-k는 15가 된 거잖아. 넘기면 마이너스 k가 10이니까 k의 값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k의 값이 3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5 이렇게 3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이해가니? 자, 요것만 너희가 다시 한번 해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오늘 여태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그치? 우리 y는 mx 플러스 n이면 m을 기울기라고 그러고 n을 y 절편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m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그렇지, y의 증가량이니까 만약에 두 점이 x1, y1이란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으면, 그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지? 이렇게 구하건, 또는 x2에서 x1을 빼면 y2에서 y1을 빼면 이게 기울기였어. 맞지?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 기울기하고 y절편 알면 기본이었지.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 풀 때 기본이 되는 건 뭐니?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란 점이면 y-y1은 기울기의 x-x1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구하면 됐어. 만약에 두 점 주어주면 얘는 기울기 구하고 그 구한 기울기 가지고 위에서 쓴 공식 y-y1은 m의 x-x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됐었어. 맞죠?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거 직선의 위치관계, 그지?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돼. 또는 x의 개수에 비하고 y의 개수에 비가 서로 다르면 돼. 그지? 두 직선이 평행한다. 그러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달라야 돼. 그리고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는 같은데 상수항의 비가 달라야 돼. 두 직선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다 같아야 되지. 그래서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와 상수항의 비가 다 같아야 되고,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또는 x의 개수 곱한 거랑 y의 개수 곱한 게 0이다. 이것까지만 추가되면 우리 배운 거 다 끝난 거야. 됐니? 자, 283쪽으로 가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자, 얘는 생각해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얘들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따로 공식 안 외울 거야. 옛날에 공식 있었어. 지금 외우지 말고 그냥 하나의 직선 위에 이미 한 점 구하면 그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는 평행선이면 어떻게 그려도 거리가 또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그리고 얘를 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삼각형에 이렇게 입체 삼각형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썼냐면, 이거 그냥 못 구해서 얘를 땡땡땡땡, 이거 좀 모양을 바꿀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만약에 삼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삼각형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밑변과 높이 하나도 못 구했었지.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갖고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을 빼서 이 파란색 삼각형 구했어. 중학교 때는. 그지? 하지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밑변을 얘를 A점, 얘를 A점, B점, C점이라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BC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지? 높이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높이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이는 점 A에서 BC까지의 거리로,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거 할 때 얘기했어. 우리 고등학교 때 되면 이거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빼는 수밖에 없어 라고 문제 풀었었다고.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저기 엄청 많이 써먹는다는 거야. 나중에 원에서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하는 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구하면 돼.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 모양으로 고쳐야 돼. 는 0꼴이어야 돼. 이거에서 점이 x1, y1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거리는 이거야. 공식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해 하고 x 대신 절대값 씌운 다음에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집어넣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좀 복잡하지만 외워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원점일 때 이렇게 밑에 써 있는데 따로 외우지 마. 이걸 왜 따로 외워? 그냥 x, y 대신 x1, y1 대신에 0만 넣으면 돼. 공식 하나만 외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 2,1에서 3x-4y 플러스 3은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공식 그대로 맞춰서 넣는단 말이야. 거리는 루트, 그지?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2 들어가면 6이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만 하면 된다. 됐니? 윤성이 놓쳤어? 뭐라 그랬어? AX1이잖아. X 대신에 2를 집어넣고 이게 X1. 그지? Y 대신에 1을 집어넣었다고. 됐어? 그러고 나면 밑에가 뭐니? 5지. 루트 25니까. 위에는 또 절대값이 5니까 거리가 1. 이렇게 묶으면 된다. 할 수 있겠니? 얘가 공식 자, 뭐 공식만 외웠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자, 뒤로 가면 필수예제 14번에서도 자, 점 2,3에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k 사이의 거리가 2야. 알겠니? 그러면 결국 뭐야? 이거 점하고 직선이니까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겠네. 됐니? 다시 한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라고?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이거 분수로 쓰기 싫으니까 양변에 4를 먼저 곱해. 4y는 3x 플러스 2k지. y만 넘어오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k는 0과 그지? 2,3 사이의 거리가 2야. 이렇게 바뀐 거라고.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2가 들어가면 6이고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k가 2지. 그러면 분모는 5니까 넘어가면 그지?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이 10이 된 거잖아. 자, 절대값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 2k 마이너스 6이 풀마 10이 된 거지. 됐니? 그러면 결국
2k가 넘어가면 6 풀마 10. 결국 k는 2분의 6 풀마 10이지. 그러니까 결국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더하면은 16이니까 8 또는 k는 빼면은 마이너스 4니까 2. 이렇게 k의 값 두 개를 거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구나. 미안해.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결국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6.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어? 별거 아니지? 넘어가 되겠니? 수연아 넘어가. 하나 더 해볼까? 괜찮아. 뒤에도 봐봐. 똑같아. 평행한 두 직선이라 그랬지?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도 뭐 쓴다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푼다 그랬어. 어떻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어. 되겠니? 임의의 한 점이란 얘기는 내 마음대로 잡는데 가능하면 얘가 원점을 지나면 원점을 쓰고, 그지? 아니면 x절편이나 y절편을 추천한다. 왜? 대입하는 점이 0이 되면 계산이 편해지니까. 맞지? 원점이면 제일 좋겠고. 그러면 이 임의의 한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푼 건지 알겠어? 그러면 직선을 보자고. 직선 두 개가 나오면 2x-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미지수가 없는 직선과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직선이 있지. 그러면 당연히 얘에서 구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런데 얘는 분수 들어가는 거 싫으니까 y절편을 구할게. y절편 구하면 x 대신 0 넣으면 y절편이 5지. 즉 얘가 뭐야? 0,5가 이거 위의 점이라고. 그러면 0,5에서 이거 직선 2x-y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루트 5래. 됐니?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공식에다만 넣으면 된다고. 어떻게?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0 들어가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2루트 5지. 그러면 분모가 루트 5니까 갖다 곱해버리면 k-5가 그지? 5 곱하니까 10이 됐지. 결국 k-5가 풀마 10. 결국 k는 5 풀마 1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의 값은 15 또는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된다. 할 수 있겠어? 됐니? 그러니까 이거 왜 y절편 구했어요? 그러면 이건 임의의 한 점이야. 그런데 가능하면 x절편이나 y절편 쓰면 이게 콤마 0이니까 식 계산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둘 다 분수면 당연히 다른 숫자 넣는 게 나아. 분수로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겠니? 자, 요거 하나 해보자. 필수 예제 15번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 얘기한 거야. 세 점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미리 설명했지?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시험에 내기가 딱 좋아. 왜? 이거 하나 내면 뭐 알아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지. 즉 두 단원에서 니네가 공식 두 개를 알고 있는지를 이거 한 문제만 내도 된단 말이야. 하지만 물론 다 까먹었으면 우리 문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중학생처럼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점을 찍잔 말이야. 2, 1, 2, 3, 4, 5 해서 A점이 2,5 찍고 B점은 마이너스 3, 2 해서 B점 찍고, 그지? C점 1, 마이너스 4, 1, 2, 3, 4 해서 C점 찍고 한 다음에 얘만 삼각형을 이렇게 연결하자고. 아이고 되게 묶으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넓이는 못 구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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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을 만들잔 말이야. 즉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넓이를 빼도 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방법이야. 그지?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좋아. 자, 그러면 길이만 생각을 해보자.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이 길이가 5야. 그지? 그 다음에 5에서 4까지니까 여기의 길이가 9야. 그러면 5 곱하기 9에서 빼기 1번 삼각형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2고 5니까 여기의 길이가 3이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빼기 2번 삼각형은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6이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여기가 1까지지.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여기가 4지. 그지? 4 빼기 3번 삼각형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9 이렇게 하면 빼도 된다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넓이를 구하면 21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우리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고등학생 같이 풀어보면, 자, 그런데 고등학생처럼 풀 때는 얘들아 솔직히 삼각형이 저렇게 정확히 갖다 찍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점에서 BC로 할게. 이렇게 하고 A점을 여기다 놓고 B점을 여기다 놓고 C점을 여기다 놓게. 그냥 이렇게 점만 대충 찍으면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뭐니? BC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그지?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빼면 6의 제곱이지. 루트 16 플러스 36이니까 루트 52지. 됐니? 이해가세요? 루트 52는 4 곱하기 13이니까 2 루트 13이 밑변의 길이가 됐다고. 자,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A에서 BC까지 거리, 이걸 높이로 구할 거라고. 그런데 BC는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지. 두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일단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자, 두 점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어떻게 해? 기울기 먼저 구해야 되지. 기울기는 그지? 자,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분의 2에서 4 빼면은 6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야. 자, 그러고 나면은 1,4가 더 편하니까 쟤를 쓸게. 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이 3x 마이너스 3. 그러면 2항만 시키면 3x 플러스 2y 넘어오면 플러스 5는 0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우리 높이 h라는 건 결국 뭐야?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에서 a점이 뭐였어? 2,5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돼. 선생님 꼭 A에서 구해야 돼. 그거 아니야. 만약에 나는 B점에서 구할 거 그러면 AC를 밑변으로 잡고 B점에서 AC까지 거리 구해도 돼. 그러면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쓰면 되는 거잖아. 루트, 그지?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2가 들어가면은 6, 5가 들어가면 플러스 10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얼마야? 루트 13분의 16, 21 이렇게 됐지. 자, 근데 이거 분모 유료 안 해. 왜? 뒤에 곱하는데 아까 위에 루트 13 있었으니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H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13, 그지? 곱하기 루트 13분의 21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2 없어지고 루트 13 없어지니까 21. 어때? 위에 풀었던 거랑 똑같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잘 봐. 이거 하나 내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또 뭐까지 썼어?
두 점 알아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문제 내면은 다 써야 되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자,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자, 사실 이 문제는 발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냐 못하느냐란 말이야.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각이 있을 때 가계 이등분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면, 그치? 얘를 이거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얘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니? 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됐었지. 이해가세요? 그치? 왜? RHA로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써보면 여기를 뭐 교점을 O라 그러고 이 점을 뭐 A라 그러고 이 점을 B라 그러면 삼각형 OAP하고 삼각형 OBP하고 합동이라고. 물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었었지. 그러니까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가 똑같다고. 즉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단 말이야.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됐니?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얘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자취의 방정식 있잖아. 자취의 방정식이란 저 임의의 한 점이 어떠한 모양으로 지나는지.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땐 그 임의의 한 점만 x, y라고 놓고 그 식을 정리해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니? 그럼 p점을 x, y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PA의 길이는 두 직선이 Z까지의 거리니까 2x-x, y까지의 거리는 루트, 그지?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그지? x 대신에 x 들어가니까 그냥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x, y를 집어넣은 거야. 점을 그냥 자취의 방정식 할 거. 선생님 이거 x, y 넣어도 돼요? 그냥 임의의 점이니까 x, y 넣어도 되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또 저 뒤에 거랑 하면 루트, 그지? x를 미안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되고 또 x, y가 들어가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루트 5, 루트 5니까 이렇게 똑같이 없어지면, 자, 우리 기억하시죠? 절대값 a는 절대값 b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 a는 풀마 b 이렇게 문제 풀었었지. 기억나? 절대값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 되니까 2x-y-1은 풀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왜 이거 두 개 나왔어요? 하면 봐봐. 이등분선 이렇게 파랗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갈 수도 있어.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이등분선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등분선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가니? 자, 그럼 이제 이 식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하나는 어떻게 돼? 2x-y-1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2x-y-1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자, 넘어오면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니까 넘어오면 3x 넘어오면 플러스 y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개 됐다고. 됐니? 그래서 이거 답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3y는 0 또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즉 xy가 움직인 자취가 직선이 된 거지. 이해가니? 이런 거 우리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문제 풀었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